몸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 신호들 놓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아주 작은 방식으로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가 바쁘고 익숙한 생활 속에서 그걸 놓치고 지내온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나이가 드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정말 간절하게 보내는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신호들을 차근차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이거 나도 그런데? 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는 신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난히 입이 마르고 입냄새가 심해지는 증상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어제 물을 덜 마셔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건 침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씹을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입안 세균을 억제하고 점막을 보호하고 심지어 면역 기능과도 연결된 중요한 체액입니다. 침이 줄어들면 세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입안 환경이 나빠지면서 전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와 스트레스, 그리고 특정 약물 복용 때문에 침 분비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누적되면 입냄새뿐 아니라 잦은 구내염, 잇몸 염증, 심지어 폐렴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침 입냄새가 갑자기 심해졌다거나 혀가 텁텁하고 입이 쉽게 마른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몸이 왜 이런 신호를 보낼까? 하고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 다리에 멍이 자주 생기는 현상입니다.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다리에 군데군데 멍이 생기고 그 멍이 잘 가라앉지 않는다면 이건 단순히 피부가 약해진 문제가 아닙니다. 비타민 C, K-B12 같은 주요 영양소가 부족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고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쉽게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멍이 들고 비타민 K 부족은 혈액 응고 능력과 바로 이어집니다. 또 B12 부족은 단순한 멍 문제가 아니라 만성 피로손 저림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멍이 자주 드는 건 몸이 제발 영양 좀 챙겨달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나중에는 빈혈, 신경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자는 동안 땀을 흘리는 증상입니다. 더운 날씨도 아닌데 새벽에 베개가 축축해질 정도로 땀을 흘리거나 자주 깨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몸이 체온 조절을 잘하지 못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과 폐 기능이 약해졌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간은 해독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체온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열이 빠르게 올랐다가 내려가는 체온 불균형이 자주 일어납니다. 또 폐 기능이 약해지면 산소 공급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작은 움직임에도 체온이 과하게 올라가면서 땀으로 발산하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새벽에 식은땀 때문에 깨거나 잠옷이 젖는 느낌을 자주 받으신다면 이건 절대 그냥 덮내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너무 흔해서 그냥 지나치시는 무릎 뻣뻣함과 시큰한 통증입니다. 아침 첫걸음이 무겁고 뻣뻣하거나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뻐근한 느낌, 계단 내려갈 때 시큰한 통증. 사실 연골은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골이 어느 정도 다를 때까지 우리는 아프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즉, 통증이 느껴진다는 건 이미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특히 50, 60대 여성분들은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 함께 진행되면서 무릎이 체중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찜질을 먼저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찜질보다 허벅지 근육을 살리는 운동이 무릎을 지키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무릎은 체중의 4배에서 7배 하중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근육 손실도 관절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식사 후 어지러움입니다. 밥 먹고 나면 꼭 멍한 느낌이 와요. 갑자기 힘이 쭉 빠졌다가 좀 지나야 괜찮아지네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건 50, 60대에서 특히 흔한 식후 저혈압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이걸 빨리 조절해서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급격한 혈압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심근 기능 저하, 심혈관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식사 후 늘 졸리고 어지럽고 눈앞이 아찔해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꼭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신호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복시, 즉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입니다. 요즘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운전하다가 차선이 둘로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피로나 눈의 문제일 때도 있지만 두 눈을 함께 뜰 때만 겹쳐 보인다면 단순한 안과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갑자기 시작된 복시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뇌신경이 안구 운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눈의 초점이 맞지 않게 되고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죠. 또 하나, 중증 근무력증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처음 나타날 때 가장 흔한 증상도 바로 복시입니다. 오전엔 괜찮다가 오후나 밤에 심해진다면 더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그 결과는 정말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나이 들면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쉽게 넘겼던 변화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SOS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몸은 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흘려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놓치고 지나갔던 신호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게 바로 건강회복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신호들을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생활 속 루틴으로 만들어 건강을 다시 되찾는지 더 깊이 안내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50대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하루만 자도 금방 회복했는데 요즘은 며칠씩 피곤해요. 살은 그대로인데 배만 나와요. 걷다 보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절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는 오래전부터 아주 조금씩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이 50대 이후에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알면 회복도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는지 하나씩 차분히 설명드릴게요. 첫째,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몸에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근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근력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고 지방을 태우고 관절을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뇌의 피로를 줄여주는 몸의 전체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기능입니다. 이 핵심 기능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예전보다 회복이 더디고 살은 늘지 않았는데 배만 나오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근육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운동을 따로 하지 않으면 50대 이후의 근육 감소는 훨씬 가파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나는 먹는 것도 그대로인데 왜 몸이 이렇게 달라졌지? 라고 느끼는 겁니다. 둘째, 호르몬 변화가 신체 기능 전체를 흔듭니다. 여성은 50 전후로 여성 호르몬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생리적인 기능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 분포, 수면의 질, 뼈 건강, 기분 변화, 혈관의 탄력, 체온 조절 같은 거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엉덩이나 허벅지에 있던 지방이 복부 쪽으로 이동하면서 배가 나오기 쉬워집니다. 또 수면이 얕아지고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소리나 작은 스트레스에도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셋째, 몸속에 염증이 서서히 쌓입니다. 50 이후에 몸을 찌르는 듯한 통증,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뻐근한 느낌, 무릎의 뻣뻣함, 소화불량, 두통, 만성 피로감.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에 쌓이는 미세 염증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은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나쁜 수면 습관, 가공식품 중심의 식사 때문에 더 심해집니다.
이 염증이 쌓이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관절이 쉽게 아프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체력까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50대가 되면 몸이 무겁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컨디션이 좋아지는 날이 별로 없다라는 말이 많아지는 거죠. 넷째,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기초대사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숨쉬고 체온을 유지하고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쉽게 체지방으로 쌓이고 혈당이 더 쉽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예전보다 줄었는데 왜 배는 더 나올까? 전에는 괜찮던 음식이 요즘은 속이 더부룩하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능력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밥이나 빵, 면 같은 음식이 예전보다 훨씬 더 피곤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회복력 자체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자고 나면 피로가 금방 풀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자도 몸이 개운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면을 만드는 호르몬과 회복을 담당하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밤사이 회복되어야 할 기능들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와 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남아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 하루 동안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전체적인 건강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몸이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실수들이 조용히 반복되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들은 대부분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노화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늘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하고 있지만 50대 이후 건강을 크게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과 이를 건강한 루틴으로 바꾸는 방법을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피해야 할 행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까지 단계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아침 공복에 물만 들이키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에 물 한 컵이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적당한 물 섭취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밤새 혈압과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을 한 컵 들이키면 혈압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기립성 어지럼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 물은 반드시 체온과 가까운 미지근한 온도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장이 놀라지 않게 서서히 따뜻하게 깨워준다는 느낌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기 전에 잠시 창문을 열고 몇 번 깊은 호흡을 해주면 혈관의 수축이 완화되어 훨씬 편안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밥솥 안에서 쌀을 씻는 습관입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내솥에서 쌀을 씻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장기적으로 신장과 뇌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밥솥 내솥은 알루미늄 위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쌀을 비비는 과정에서 코팅이 조금씩 벗겨지면 알루미늄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알루미늄은 대부분 체외로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출 능력도 약해집니다. 국제연구에서도 알루미늄의 장기 노출이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쌀은 반드시 스테인리스나 유리볼에서 씻고 내솥은 헹구기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솥이 조금이라도 긁히거나 색이 변하면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달걀을 센 불에서 빠르게 조리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아침에 달걀을 센 불에 익혀 후다닥 식사를 마치곤 합니다. 하지만 달걀의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고 이 콜레스테롤은 고온에서 산화되기 쉽습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혈관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고온 조리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거나 삶아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삶은 달걀은 콜레스테롤 산화가 적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잡곡밥만 고집하는 식습관입니다.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철분이 필요한 시기에 잡곡 위주의 식단만 유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잡곡에 들어있는 피틴산은 철분과 결합하여 흡수를 막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빈혈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철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잡곡밥을 드시되 흰쌀과 비율을 조절하고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분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시금치와 잡곡밥을 동시에 먹기보다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 C가 있는 과일을 식후에 드시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5번째는 잘못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분명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무릎과 허리가 아픈 분들이 인터넷에서 본 동작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하다가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약한 분들은 무릎을 깊이 구부리는 동작만으로도 연골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약한 분들은 상체를 앞으로 깊게 숙이는 동작이 오히려 디스크 압력을 높여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길게 늘리기보다 굳은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무릎이 약하다면 허벅지 앞쪽 근육부터 풀고 강화하는 루틴을 먼저 해야 하고, 허리가 약하다면 골반 주변을 가볍게 이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는 바나나를 스무디로 잘못 먹는 습관입니다. 바나나 자체는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일과 함께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바나나에 있는 폴리페놀, 산화효소가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방해해 정작 건강 효과는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2023년 국제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인 플라바놀 흡수가 최대 8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나나를 드신다면 다른 과일과 섞기보다 단독으로 먹거나 잘 익은 바나나를 그대로 드시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7번째는 칫솔을 오래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칫솔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용한 지 한 달만 지나도 세균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미국 치과협회에서는 칫솔을 3달마다 교체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칫솔에 남아있는 습기와 음식물 잔여물이 세균의 번식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칫솔을 컵에 꽂아놓는 방식은 세균 번식에 더 취약합니다. 칫솔은 서로 닿지 않게 세워두고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몸의 염증을 높이고 혈관 건강을 해치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등 전반적인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몸이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컵을 따뜻한 온도로 바꾸고, 오늘 밥솥 내솥에서 쌀을 씻는 것을 멈추고, 오늘 저녁 달걀을 약한 불에서 익힌다면 몸은 바로 그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계속 피곤하다고 하시거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계속 나빠지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몸이 다시 회복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 건강 비밀을 꾸준히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오래 쌓이면서 균형이 흐트러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역시 거창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식단이 아니라 일상 속 아주 작은 루틴들이 모이면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과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느꼈는데 작은 것부터 바꾸니까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순간 거울 속의 얼굴이 항상 피곤해 보이고 다리가 잘 붓고 오후가 되면 집중력이 뚝 떨어지고 무릎이 점점 시큰해져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심코 손잡이를 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하나씩 이해하고 그 신호에 맞는 루틴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아침 피로가 줄어들고 무릎 통증이 가라앉았고 혈당까지 안정되는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이 루틴들은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몸 전체를 다시 균형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7가지 루틴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10분 림프 붓기 루틴입니다.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얼굴이 부어있거나 다리가 무겁고 뻐근하다고 느끼십니다. 이는 밤사이 림프 흐름이 느려지고 체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림프는 혈액과 달리 심장의 펌프 작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움직임이 있어야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바로 움직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종아리를 30초 정도 주무르고 무릎 뒤 오금 부분을 눌러 순환을 깨워줍니다. 이어서 목 옆에 림프절을 가볍게 쓸어내리고 어깨를 크게 돌려주면 얼굴 붓기가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이 10분 루틴만으로 하루 전체의 붓기와 피로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무릎 연골을 보호하는 5가지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편함 중 하나가 바로 무릎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무릎 통증을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골 손상은 반복되는 미세한 충격과 잘못된 생활 방식 때문에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5가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보다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단을 내려갈 때 발 뒤꿈치에 충격이 과하게 가지 않도록 천천히 내려오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무릎을 구부린 채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분만 투자해 허벅지 앞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스쿼트를 깊게 하지 않고 얕게, 천천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무릎 통증이 확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허리를 살리는 찜질 대신 다른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본능적으로 뜨거운 찜질을 먼저 하십니다. 물론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육이 경직돼 생기는 통증일 경우 뜨거운 찜질은 오히려 염증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먼저 5분 동안 엉덩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루틴을 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굳으면 허리로 가는 하중이 커지고 통증이 반복됩니다. 엉덩이를 벽에 기대고 천천히 돌려주거나 의자에 앉아 다리를 교차한 뒤 몸을 앞으로 천천히 숙여 엉덩이 옆 근육을 풀어주면 허리 통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 뒤에 따뜻한 찜질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즉 찜질은 마지막 단계로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식후 20분 혈당 안정 루틴입니다. 50대 이후에는 혈당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내립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이유는 근육량 감소와 인슐린 감수성 저하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후 20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매 식사 후 20분 동안 가벼운 집안일을 합니다. 식탁 정리나 빨래 정리, 바닥 쓸기 등 과하지 않은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혈당이 20에서 30분 사이에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조금만 걸어도 혈당이 크게 떨어집니다. 연구에서도 식후 짧은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피로감 감소와 체중 관리, 심혈관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간 지방을 줄이는 조리 루틴입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은 특별한 통증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가 쉽게 오고 체중이 잘 빠지지 않으며 얼굴이 푸석해지기도 합니다.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은 과한 열량과 불량한 조리 방식입니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튀김이나 볶음, 센 불 조리는 간 지방 형성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법을 달리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는 물을 소량 넣고 약불에서 지그시 익히는 방식으로 기름 배출을 유도합니다. 반찬은 볶기보다 데치고 무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조리 습관만 바꿔도 간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잠들기 전 깊은 호흡과 발 스트레칭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잠이 깊지 않고 자주 깨는 것이 큰 고민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긴장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 3분 동안 깊은 호흡을 하며 하루의 긴장을 풀어냅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발바닥과 발가락 스트레칭을 더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수면 질이 훨씬 안정됩니다. 발은 온몸에 말단 혈관이 모여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잠들기 전 발을 풀어주는 습관은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는 눈 건강을 지키는 루틴입니다. 복시나 시야 흐림 같은 눈 증상은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신경계 변화나 자가 면역 질환의 초기 신호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화면을 오래 보는 분들은 눈과 목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서 혈류가 떨어져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동안 눈을 오래 쓴 날에는 1분 동안 따뜻한 수건으로 눈 주위를 덮어주고 목 뒤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루틴을 꼭 합니다. 눈은 뇌와 직결된 기관이라 눈 주변 혈류가 좋아지면 머리의 피로감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이 7가지 루틴은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의 회복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습관들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고 좋은 루틴을 반복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저 역시 이 루틴들을 꾸준히 하면서 다시 예전처럼 가벼운 몸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것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니고 회복되는 것 역시 특별한 비법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루틴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몸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해지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루틴 중 하나만이라도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달라지는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